오늘 당신의 강아지는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이 완전히 놓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당신의 강아지가 메일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중 대부분이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듣게 될 내용 중 일부는 당신이 강아지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조용히 바라는 7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돈도 들지 않으며 시간도 거의 걸리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그 7가지를 모두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강아지와 산책 중입니다. 강아지가 풀밭 한 곳에 멈춰서 코를 박고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합니다. 당신은 리드줄을 살짝 잡아당깁니다. 익숙한 상황인가요? 그 순간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의 강아지에게 가장 흥미로운 페이지를 읽고 있는 사람의 손에서 책을 뺏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강아지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된 감각은 시각이 아닙니다. 청각도 아닙니다. 바로 후각입니다. 강아지의 코에는 약 3억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인간은 약 600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2초 만에 지나치고 싶어 했던 그 풀밭은 당신의 강아지에게는 하나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누가 여기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겁에 질렸었는지, 아니면 편안했는지, 근처에 음식이 있는지, 지난 1시간 동안 다른 동물이 지나갔는지 등을 말이죠. 냄새를 맡는 것은 강아지가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강아지가 실제로 세상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산책할 때 자유롭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강아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고 집에서 불안 관련 행동을 덜 보입니다. 냄새를 맡는 강아지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느끼는 강아지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강아지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그들을 냄새로부터 떼어낼 때 당신은 단지 습관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를 이해하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로부터 그들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너무 간단해서 거의 속임수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훈련사들이 말하는 냄새 맡기 휴식, sniff break을 모든 산책에 포함하세요. 그들이 장소를 선택하게 하세요.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맞추세요. 2분, 3분. 당신이 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주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냥 거기 서서 그들이 읽게 두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아지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냄새를 다 맡은 후 더 기꺼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차분해질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빨리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뇌가 마침내 필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냄새 맡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목록의 다음 항목은 거의 어떤 주인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며 당신의 강아지가 옳은 일을 한 순간과 그 직후 2초 동안 당신이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창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당신의 강아지는 자신이 무엇을 해서 당신을 기쁘게 했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강아지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앉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미소를 짓습니다.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간식을 뒤적거려 찾아내어 건네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 약 5초가 걸렸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인이 배우지 못하는 강아지의 뇌가 인과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강아지는 보상이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하고 있던 일과 보상을 연결합니다. 3초 전에 한 일이 아니고 당신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생각하던 것도 아니며 좋은 일이 일어난 정확한 순간에 뇌가 점유하고 있던 활동과 연결합니다. 따라서 강아지가 앉은 후 당신이 간식을 찾는 동안 땅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그때 간식을 받았다면 당신의 강아지는 땅의 냄새를 맡으면 보상을 받는다고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피드백 루프가 약간이지만 지속적으로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강아지는 정말로 모르는 것입니다. 행동과학자들은 이것을 강화창 reinforcement window이라고 부릅니다. 강아지의 경우 이는 약 1, 2초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는 연결고리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강아지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이 단순히 무엇을 주느냐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언제의 문제입니다. 전문 훈련사들은 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첫째, yes, yet. 와 같이 행동이 일어나는 즉시 말하는 날카롭고 명확한 소리인 마커 단어, 마커 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식이 1년 2초 후에 오더라도 정확히 그 순간이 보상을 받은 이유임을 알려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둘째, 간식을 가방 깊숙이 넣거나 주머니 지퍼를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마커 소리 후 1초 이내에 줄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드는 차이는 미묘하지 않습니다. 강화창을 좁게 유지하며 훈련받은 강아지는 주인이 조금이라도 늦는 강아지보다 때로는 3.4배 더 빨리 새로운 행동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세상의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며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한 일관된 신호 없이 반복해서 시도하는 대안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다룰 다음 내용은 훈련에 관한 것이 아니기에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강아지가 매일 당신의 집에서 경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강아지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꿔놓으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 언제부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강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강아지는 소파에 누워 있도록 번식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품종도요. 보더콜리든 치와와든 그 강아지의 DNA 어딘가에는 목적 있는 무언가를 하려는 깊고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양몰이, 회수, 경비, 추적, 알림 등 말이죠. 구체적인 업무는 품종마다 다르지만 목적에 대한 필요성은 보편적입니다. 강아지에게 그런 욕구를 분출할 구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씹어서는 안 될 물건을 씹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 짖습니다. 서성거립니다. 불안해하거나 파괴적이 되거나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강아지의 뇌가 할 일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을 찾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미국 애견협회 AKC는 이를 광범위하게 기록해 왔습니다. 적절한 정신적 자극이 없는 강아지는 정기적인 인지적 도전을 받는 강아지보다 행동 문제를 보일 확률이 극적으로 높습니다. 신체적 운동이 아니라 인지적 도전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산책을 가지만 한 번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강아지는 여전히 자극이 부족한 강아지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가정에서 강아지에게 일을 준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릇에 사료를 그냥 담아주는 자율급식을 멈추세요. 음식을 얻기 위해 냄새를 맡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퍼즐 급식기나 노즈워크 매트를 사용하세요. 리드줄을 매기 전에 앉아서 기다리게 하세요. 당신이 간식을 숨기고 강아지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찾아 find it 놀이를 하세요. 복종 훈련을 10분 동안 하세요. 복종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완수해야 할 과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더 강한 강아지라면 노즈워크를 고려해 보세요. 이것은 강아지의 타고난 후각 능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스포츠이며 훈련사들은 이를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신적으로 소모적인 좋은 의미에서 활동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묘사합니다. 30분의 노즈워크는 2시간의 공 던지기 놀이보다 워킹 그룹 품종의 강아지를 더 효과적으로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직업이 생기면 그들의 태도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들은 더 차분해집니다.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이 도전과 보상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집에서 공존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유대감을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음에 나올 내용은 당신이 아마도 사랑의 표시라고 믿고 있는 무언가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인은 순수한 애정으로 이 일을 하지만 그것은 매일 조용히 그들에게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사 루틴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강아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빙글빙글 돌고 점프하고 울고 몸 전체를 흔들죠.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당신도 그 에너지에 맞춥니다. 몸을 낮추고 높은 톤의 목소리로 말하고 털을 헝클어뜨리고 당신에게 뛰어오르게 둡니다. 솔직히 그렇게 사랑받는 기분은 최고니까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의식은 기분은 좋지만 당신 강아지의 신경계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은 강아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강아지는 유대감을 맺은 인간의 감정적 신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와 즉시 높은 에너지로 고조될 때 당신은 강아지에게 당신이 없던 상태에서 돌아온 상태로의 전환이 거대한 감정적 사건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외출과 귀가가 거대한 감정적 사건이 된다면 당신이 없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아지의 분리불안은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행동질환 중 하나이며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도착과 출발을 감정적으로 격앙되게 만드는 주인들을 기여 요인 중 하나로 일관되게 지적합니다. 강아지는 혼자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상하도록 길들여진 감정적 급증에 대한 기대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차분한 인사는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떠나고 돌아오는 것이 완전히 정상적인 일임을 강아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고 압도될 정도로 신나는 일도 아닌 그냥 정상적인 일 말이죠. 2주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를 무시하지는 말되 즉시 열광적으로 대응하지도 마세요. 들어와서 짐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집안을 돌아다니세요. 강아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정될 때까지 아주 조금이라도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인사하세요.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고 관심을 주되 모든 이의 신경계가 조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세요. 이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의 부재로 힘들어하는 강아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짜릿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안전하다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짜릿함 속에서 사는 것은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 없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에 다룰 내용은 대부분의 주인이 고려조차 해본 적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아지가 그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에 경험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서5번 항목은 이 전체 목록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으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 당신이 떠나면 집은 고요해집니다. 당신은 거기 없으니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강아지는 거기 있습니다. 특히 주인과 유대감이 깊은 강아지들은 침묵을 우리와 매우 다르게 경험합니다. 야생에서 침묵은 종종 위험을 신호합니다. 주변 소음이 없다는 것은 근처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방금 문 밖으로 나간 사회적 동물에게 침묵은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부재입니다. 이제 대조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집에 있을 때 집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움직임, 텔레비전, 음악, 요리하는 소리나 키보드 타이핑 소리. 당신의 강아지는 단순히 이 소리들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소리들 안에서 삽니다. 그 소리들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무리가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질 때 당신의 강아지는 그것을 조용한 시간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상이라고 말해주던 모든 신호가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경험합니다. 동물 행동학자들과 수의학 연구자들은 혼자 남겨진 강아지들에게 주변 소음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는 일관되게 유의미합니다. 진정시키는 오디오, 특히 특정 유형의 클래식 음악이나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오디오북,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노출된 강아지들은 침묵 속에 남겨진 강아지들보다 심박수가 낮고 덜 서성거리며 덜 짖고 더 빨리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코틀랜드 SPCA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소의 강아지들은 부드러운 음악이 흐를 때 더 많은 시간을 휴식하며 스트레스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효과는 클래식 음악, 특히 느린 곡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은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강아지의 신경계가 의지할 수 있는 닻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민망할 정도로 쉽습니다. 떠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켜두세요. 차분한 내용의 텔레비전 채널, 강아지를 위해 고안된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들은 모든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 존재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오디오북, 크게 틀 필요는 없습니다. 배경음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침묵을 채우고 강아지의 신경계에 세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보고 당신이 돌아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이 돌아왔을 때 강아지의 상태가 덜 광분하고 눈에 띄게 스트레스가 적은 것을 보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듭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은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강아지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강아지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강아지 곁에 있을 때 당신이 어떤 모습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6번은 대부분의 주인이 깨닫지도 못한 채 실수로 완전히 틀리는 부분입니다. 강아지와의 상호작용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서 있습니다. 강아지는 바닥에 있습니다. 당신은 손을 뻗습니다. 강아지의 머리 꼭대기를 쓰다듬습니다. 강아지는 당신을 올려다봅니다. 이것이 인간과 강아지 상호작용의 기본 모드이며 우리에게는 완전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관점에서 볼 때 삶의 거의 모든 상호작용은 자신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올려다보는 일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그 자세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바디랭귀지에서 크기와 높이는 지위가 될 수 있으며 어떤 맥락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에게 다가갈 때 상대 강아지가 키를 키우고 꼿꼿이 서 있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사람이 애정 어린 마음이라도 강아지 위로 몸을 굽힐 때 많은 강아지는 그것을 따뜻함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으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주인이 위에서 손을 뻗어도 어떤 강아지들이 움찔하며 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배은망덕해서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공인동물 행동학자들은 강아지에게 손을 뻗거나 위압적으로 다가가는 대신 눈높이에서 상호작용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일관되게 조언합니다. 그것은 평등을 신호합니다. 안전을 신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위협이 아니야. 해결책은 노력이 거의 들지 않아 전략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바닥에 앉으세요. 놀이할 때 그들의 높이로 내려가세요. 그들을 부를 때 몸을 낮추세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들이 당신을 찾아오게 하세요. 그들이 쉬고 있을 때 옆에 바닥에 누워보세요. 당신이 그들의 높이에 맞출 때 강아지의 바디랭귀지에서 무언가가 거의 즉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워지고 긴장이 풀리고 위를 올려다볼 때와는 다르게 흔들리는 꼬리를요.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 상호작용이 안전하고 대등하다는 메시지를 방금 전달받은 강아지의 신경계입니다. 당신이 몸을 낮추는 몇 초의 시간 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강아지에게 그것은 소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내용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캐릴버는 대부분의 주인이 처음 들었을 때 우스꽝스럽다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과학과 그것이 신뢰와 애착을 관장하는 강아지 뇌의 부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강아지의 생애 첫 몇 주 동안 일어난 일 중 그들이 안락함을 느끼는 방식의 모든 것을 형성한 사건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태어나면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촉각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미가 핥고 코를 비비는 감각을 통해서입니다. 단순히 씻기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순환을 자극하며 뇌관으로 직접 전달되는 물리적 접촉을 통해 따뜻함과 안전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반려견 신경학 연구의 발달 연구에 따르면 그 첫 몇 주 동안의 모성적 접촉의 질은 강아지가 평생 동안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식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에 일관되고 부드러운 신체적 자극을 받은 강아지들은 성견이 되어서도 정서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기본 불안 수치가 낮습니다. 그 시기의 신경계는 아주 특정한 종류의 접촉을 안전과 연관시키도록 배선된 것입니다. 주인인 당신에게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신경학적 배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견이 된 당신의 강아지 안에 대부분 잠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강아지에게 주는 대부분의 신체적 접촉은 그것을 자극하는 데 근처에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귀 뒤를 빠르게 긁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접촉의 유형은 느리고 신중하며 리듬감 있고 특정 부위에 집중됩니다. 척추를 따라 길고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 후두부 능선이 있는 귀 바로 뒤, 두개골 기저부에 가하는 느리고 원을 그리듯 하는 압력, 얼굴 옆면과 턱을 따라 반복되는 부드러운 접촉, 이것들은 임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강아지가 눈을 뜨기도 전에 신경계에 각인된 모성적 그루밍의 특정 패턴을 모방한 것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면 특정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코를 통해 길게 내뱉는 숨, 무거워지는 눈꺼풀, 바깥쪽으로 이완되는 귀, 부드러워지는 턱. 만약 당신의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것이 아니라 낮고 거의 비자발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신경계가 자신도 모르게 쥐고 있던 긴장을 해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유기견, 트라우마 역사가 있는 강아지, 접촉에 예민한 강아지 또는 일반적으로 불안한 강아지들에게 특히 강력합니다. 당신은 단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전생애에서 가장 안전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뇌의 일부분에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따뜻함과 접촉이었고 자신을 살려준 존재가 곁에 있었던 그 첫 몇 주 말이죠.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또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여러 분이나 10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룻밤 사이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강아지가 접촉에 반응하는 방식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피하던 강아지들이 몸을 기대기 시작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강아지들이 가만히 있게 됩니다. 신뢰가 가장 밑바닥부터, 즉 원래 형성되었던 곳에서부터 다시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묘책이 아닙니다. 훈련 기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강아지에게 줄 수 있는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선물입니다. 7가지입니다. 냄새 맡기를 끝내게 해주는 것, 2초 이내에 보상하는 것, 할 일을 주는 것, 집에 왔을 때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떠날 때 소리를 켜두는 것,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처음에 기억에 닿는 방식으로 만져주는 것. 이 중 어느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무엇을 조용히 요청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는 것 말이죠. 당신의 강아지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앉혀놓고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디랭귀지를 통해 행동을 통해 당신 곁에 자리를 잡거나 멀어지는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것은 당신의 강아지가 나는 이게 필요해요. 항상 필요했어요. 그냥 당신이 알아주길 바랐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통찰들이 당신의 충직한 동반자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의 숨겨진 언어를 밝혀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강아지의 마음속으로 떠나는 다음 심층 탐구도 곧 찾아옵니다.